샌디에이고 코미콘에서 유출된 앤트맨 와스프 퀀텀 매니아 예고편을 보셨나요? 이번 예고편의 핵심 인물은 정복자 캉입니다. 로키 드라마를 통해 살아남은 자인 캉을 봤지만 수많은 멀티버스 안에서 다양한 캉이 존재하기에 이번 앤트맨 3편의 캉은 로키 작품의 캉과는 분명 다른 존재일 겁니다. 캉은 매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모투스, 아이언 레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로 말이죠. 수천만 갈래로 갈라진 멀티버스 속에서 존재하는 이 무수히도 많은 캉의 존재, 벌써부터 소름 끼치지 않나요? 분명 이번 앤트맨 3편은 캉의 이런 무서움을 알리고 어벤져스 5, 캉의 왕조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마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예고편을 한번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스콘랭, 당신은 좀 흥미롭네요. 당신은 많은 시간을 잃었어요. 시간이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시간은 직선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죠. 이 말을 풀어보면 현재에서 미래로만 시간의 흐름이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과거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시간의 개념을 완벽히 파괴하는 거죠. 어벤져스에서 봤지만 앤트맨이 양자 영역에서 이 보낸 한 줌의 시간, 이 찰나의 시간이 현실에선 무려 5년이란 세월을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번에 앤트맨 와스프 퀀텀 매니아 포스터를 보면 보라색 슈트를 입은 새로운 인물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당 히어로는 다름 아닌 스콘랭의 딸인 캐시 랭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빠를 돕고 싶어 했던 그녀가 스팅어라는 히어로명을 사용하며 첫 등장하는 영화인 셈이죠. 예고편을 보면 양자 터널이 작동하는데요.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뭔진 모르지만 앤트맨 패밀리 모두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넷은 양자 영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 이곳을 탐험하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테고요. 자, 여기서 얼굴에 이상한 무늬가 그려진 휴머노이드도 보이네요. 이들이 캉의 부하인지 아니면 이 양자 영역에 사는 일반 시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앤트맨 2편에서 정복자 캉의 제국인 림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보여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가장 기다렸던 장면이죠. 정복자 캉이 입고 있는 배틀 아머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굴에서 파란 빛이 띄고 있는 걸 봐선 거의 캉이 확실하지 않나 싶네요. 캉은 배틀 아머의 포스 실드를 이용해 엄청난 힘과 스피드를 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인간인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으면 매우 강력해지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장면에선 스칼렛과 캉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난 정복자다. 내가 전에 당신을 죽인 적 있었나? 수많은 멀티버스 속에서 살아가는 캉이 죽인 인물들의 그 숫자만 따진다면 하나의 타임라인에서 절반을 죽인 타노스보다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캉이 무서운 점은 로키 드라마처럼 그를 한 타임라인에서 죽인다고 해도 어차피 다른 시간대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캉의 변종이 찾아와서 복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불사신이나 다름없고 그렇게 무서운 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얼마나 캉이 많으면 어벤져스 5의 부제가 캉의 왕조겠습니까? 앤트맨 3편에선 캉 외에도 또 다른 빌런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모독이 그 주인공입니다. 대가리 크고 팔다리 붙어있는 괴상망측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 조직인 AIM은 과학자 중 조지 탈턴에게 코스믹 큐브, 즉 테서렉트의 힘을 부여해 살아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던 바람과 달리 모독은 AIM의 과학자 모두를 죽이고 자신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신 유기체라고
밝힙니다. 재밌는 점은 이 모독이란 빌런을 맡아서 연기하는 배우가 다름 아닌 앤트맨 1편의 옐로우 자켓으로 활약한 코리 스토리란 배우라는 것입니다. 앤트맨 1편에서 옐로우 자켓이 양자영역으로 들어가고 떡밥 회수가 아직까지 안 됐었는데 아마도 강의 실험에 의해 모독으로 재탄생하는 건 아닐까 싶네요. 컴퓨터답게 지능이 엄청나다라는 점과 염동력, 텔레파시 등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빌런입니다. MCU에선 개그캐로 전락할지 아니면 꽤나 짜증나는 빌런이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고스트버스터즈로 매우 유명한 이 빌 머레이는 1972년 인크레디블 헐크 코믹스에 한 번 등장한 바 있던 크릴라란 캐릭터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작을 찾아봐도 그닥 활약상이 없는 캐릭터지만 빌 머레이가 맡은 걸로 보면 MCU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저 그런 역할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예측을 하자면 자넷이 양자역에 있을 당시 크게 도움을 준 인물이거나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인물인데 앤트맨 일행이 캉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책을 읽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엔드게임을 거치며 앤트맨은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뇌피셜을 좀 하자면 스콧은 이렇게 국민적인 영웅의 삶을 만끽하게 될 텐데요. 삶이란 늘 순탄하지만 않죠. 이렇게 행복한 삶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문제는 다름 아닌 딸인 캐시가 사춘기 증세를 보이며 앤트맨 1편의 스콧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문제를 일으켜 감옥에 갇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탈출하고자 핌 입자를 주입하게 되고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스팅으로 활약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앤트맨 와스프 퀀텀매니아 유출된 예고편을 바탕으로 나름의 분석 및 뇌피셜을 해봤는데요. 영상이 아직까지는 좀 잘 보이지도 않고 음성도 끊기기에 공식 예고편이 나오면 보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언젠가 또 만나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